정민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이 순간이 늘 좋았다. 따뜻한 조명, 은은한 음악 소리, 그리고 주방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칼질 소리. 아내 서윤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왔어요? 서윤이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정민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주방으로 다가갔다. 오늘은 무슨 요리해?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요. 서윤의 손길은 능숙했다. 파를 썰고, 두부를 자르고, 냄비를 젓는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다. 정민은 뒤에서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다. 고마워. 오늘 회사에서 진짜 힘들었거든.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상사가 또 이것저것 트집 잡고. 서윤은 정민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힘내요. 우리 남편 최고잖아. 이런 순간들이 정민에게는 전부였다. 결혼 4년 차, 아직도 신혼처럼 다정한 부부. 주변 사람들이 늘 부러워했다. 너희 둘 진짜 잘 어울린다. 서윤이 참 현명한 선택했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민은 가슴이 뿌듯했다. 자신이 좋은 남편이라는 것,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게 정민에게는 자부심이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 시간. 서윤이 정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내일 언니가 온대요. 처형? 네. 오랜만에 집에 놀러 온다고.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서윤의 쌍둥이 언니였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바쁘게 살아서 자주 보지는 못했다. 좋지. 오랜만에 보겠네. 언니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가 많대요. 우리 집에서 좀 쉬었다 가면 좋겠어요. 서윤은 언니를 많이 아꼈다. 항상 언니 걱정을 하고 챙기려고 했다. 그런 서윤의 모습이 정민은 좋았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사람. 정민이 서윤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다음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서윤이 급히 현관으로 달려갔다. 언니. 야, 오랜만이다. 서연이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정민은 거실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처형. 아이고, 제부. 오랜만이에요. 서연은 서윤과 정말 똑같이 생겼다. 얼굴형, 눈매, 입술 모양까지. 처음 봤을 때 정민은 깜짝 놀랐었다. 세상에 이렇게 닮은 사람들이 있다니. 목소리 톤만 조금 달랐다. 서연이 조금 더 낮고 허스키했다. 언니, 짐 방에 놓고 와. 저녁 준비할게. 알았어. 서연이 안방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정민은 주방에서 서윤을 도왔다. 서영이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응. 요즘 프로젝트가 많대요. 좀 쉬었다 가라고 했어요.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다.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자신의 일 이야기를 했고, 서윤은 최근 맡은 디자인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다. 정민은 회사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대부분 듣는 쪽이었다. 제부는 정말 말이 없으시네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전 원래 말이 별로 없어서요. 동생은 참 복 받았어요. 이렇게 조용하고 착한 남편 만나서. 서윤이 정민의 손을 꼭 잡았다. 맞아요. 우리 남편 최고죠. 정민은 괜히 쑥스러웠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정민은 생각했다. 서연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서윤처럼 따뜻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고. 그저 평범한 바람이었다. 아직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정민의 가정은 흔들림 없이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금. 그것이 점점 커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 정민은 몰랐다. 주말 밤이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과 맥주캔이 놓여 있었다. 오늘은 좀 마셔야겠어요. 서연이 먼저 소주를 따랐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랜만에 동생이랑 제부랑 마시고 싶어서. 정민도 잔을 들었다. 평소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좋았다. 그럼 한잔 합시다.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첫 잔,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술은 계속 들어갔다. 서윤은 평소보다 빠르게 취했다.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조금씩 어눌해졌다. 언니, 나 좀 어지러워. 야, 너 원래 술 약하잖아. 괜찮아? 응, 괜찮아. 근데 좀 누워야 할 것 같아.
서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정민이 재빨리 일어나 서윤을 부축했다. 내가 데려다 줄게. 고마워, 여보. 정민은 서윤을 안방까지 데려다 주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푹 자. 응, 미안해. 먼저 자서? 서윤은 눈을 감았다. 금방 잠든 것 같았다. 정민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서연이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동생 잠들었어요? 네, 금방 잠들었어요. 술이 약한 애가 왜 그렇게 마셨대요? 정민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제 둘만 남았다. 왠지 모르게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다. 제부도 한 잔 더 하세요. 서연이 정민의 잔에 술을 따랐다. 정민은 받아 마셨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쓴맛. 머리가 조금씩 무거워졌다. 제부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네, 동생이 참 복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서. 서연의 눈빛이 이상했다. 평소와 다른 느낌. 정민은 잔을 내려놓았다.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서연이 소파에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정민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처형,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저 안 취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정민은 불편했다. 이 분위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것 같았다. 저도 이제 좀 피곤해서요. 정민이 일어나려고 했다. 그때 서연이 정민의 손목을 잡았다. 조금만 더 있어요. 처형, 저 요즘 너무 외로워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민은 당황했다. 일도 힘들고 혼자 살면서 외롭고 동생은 이렇게 좋은 남편 있는데 저는 정민은 손목을 빼려고 했지만 서연이 놓아주지 않았다. 처형, 지금 술 취하신 거예요. 내일 얘기해요. 아니에요. 전 멀쩡해요. 서연이 정민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뭔가 위험한 것이 있었다. 정민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아니다 싶었다. 저 들어갈게요. 정민은 억지로 손목을 빼고 일어났다. 서연은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제부, 네, 저한테도 기회 없을까요?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빠르게 안방으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방문을 닫고 깊게 숨을 쉬었다. 서윤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정민은 침대 옆에 서서 서윤을 내려다봤다. 평화로운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정민은 죄책감이 들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죄책감이 드는 걸까? 그냥 술 취한 처형의 말을 들었을 뿐인데. 정민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서연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착각이야. 그냥 술 때문이야. 내일이면 다 괜찮아질 거야. 정민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커졌다.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느낌.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 정민은 그 느낌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리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여전히 정민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정민과 서연은 서로를 피했다. 정민은 일부러 늦게 퇴근했다. 서연은 낮에는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둘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서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언니랑 당신이랑 사이가 안 좋아진 거 아니죠? 어느 날 저녁, 서윤이 물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요즘 둘이 말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바빠서 그래. 걱정 마. 정민은 서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서연이 서윤에게 뭔가 말하지 않을까. 그날 밤 일을 말하지 않을까. 다행히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금요일 밤이었다. 서윤이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다. 오늘 늦을 것 같아요. 먼저 자도 돼요. 흥, 조심해서 다녀와. 정민은 서윤을 배웅했다. 집에는 정민과 서연만 남았다. 정민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밖에 나가기 싫었다. 서연과 단둘이 있기 싫었다. 하지만 배가 고팠다. 저녁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민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방문을 열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서연은 자기 방에 있는 것 같았다. 정민은 주방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물이 끓는 동안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라면이 다 익었다. 정민은 냄비를 들고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때 서연이 방에서 나왔다. 제부 라면 먹어요? 네, 저도 배고픈데 하나 더 끓여줄래요? 정민은 난감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정민은 다시 라면을 끓였다. 서연이 식탁에 앉았다. 동생 회식 간 거 아시죠? 네, 오늘 늦게 들어올 거래요.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라면이 끓자 정민은 두 개의 그릇에 담았다. 하나는 서연에게, 하나는 자신이 가졌다. 같이 먹어요. 서연이 말했다. 정민은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다. 둘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다. 정민은 최대한 빨리 먹으려고 했다. 빨리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제부,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정민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저번에 제가 실례했어요. 괜찮습니다. 술 때문이었어요. 진짜로.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잊었습니다. 감사해요. 서연이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다. 정민은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놓았다. 먼저 들어갈게요. 제부, 서연이 다시 불렀다. 정민은 멈춰 섰다. 오늘 한잔 할래요? 아니요, 전 피곤해서요. 조금만요. 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서연의 목소리에 애원이 섞여 있었다. 정민은 거절하기 어려웠다. 한 잔만요. 알겠습니다. 정민은 다시 식탁에 앉았다. 서연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다. 두 사람은 맥주를 마셨다. 한 캔, 두 캔, 세 캔. 어느새 여러 캔이 비어 있었다. 정민은 취했다. 머리가 무겁고 시야가 흐려졌다. 제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몸이 무거웠다. 일어서기도 힘들었다. 제부, 제가 도와줄게요. 서연이 정민을 부축했다. 정민은 서연에게 기댔다. 서연의 체온이 느껴졌다. 서윤과 똑같은 향기. 정민은 혼란스러웠다. 서연이 정민을 안방까지 데려다 주었다. 침대에 눕혔다. 정민은 눈을 감았다. 의식이 흐려졌다. 그때 누군가 정민 옆에 누웠다. 정민은 그게 서윤인 줄 알았다. 회식이 일찍 끝났나 보다 생각했다. 정민은 옆 사람을 끌어안았다. 익숙한 느낌, 익숙한 향기. 정민은 그대로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숙취였다. 눈을 뜨니 방 안이 너무 밝았다. 옆을 봤다. 아무도 없었다. 정민은 천천히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니 서윤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어났어요? 응. 정민은 식탁에 앉았다. 머리가 아팠다. 어제 밤 기억이 흐릿했다. 서연과 술을 마셨고, 방에 들어갔고, 그리고 정민은 문득 불안해졌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 서연이 자기 방에서 나왔다. 정민과 눈이 마주쳤다. 서연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정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침을 먹는 동안 정민은 불안했다. 서연은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가끔 정민을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뭔가 비밀이 담겨 있었다. 식사 후 서윤이 설거지를 하러 갔다. 서연이 정민에게 다가왔다. 제부, 잠깐 얘기 좀 해요. 둘은 베란다로 나갔다. 서연이 문을 닫았다. 어젯밤 일, 기억나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제가 말해줄게요. 서연이 정민에게 속삭였다.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어젯밤 제부가 저를 서연은 자세히 말했다. 정민은 믿을 수 없었다. 아니,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서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은 벌어졌어요. 정민은 무너졌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이걸 서윤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서연이 물었다. 정민은 대답할 수 없었다. 비밀로 해요. 우리 둘만 아는 거예요. 하지만 제부도 원하지 않았잖아요. 실수였어요. 그냥 잊어요. 서연은 정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동생한테는 절대 말 안 할게요. 약속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돌아갔다. 정민은 베란다에 혼자 남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하지만 정민의 마음은 어두웠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정민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서윤에게 이럴 수 있지? 정민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이후 정민의 삶은 달라졌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서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서연을 마주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정민은 점점 피폐해졌다. 당신,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서윤은 정민의 손을 잡았다. 정민은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여전히 집에 있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좀 더 있겠다고 했다. 서윤은 언니를 위해 기꺼이 집을 내줬다. 언니가 우리 집에서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어요. 서윤의 착한 마음이 정민을 더 괴롭게 했다. 어느 날 정민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서윤이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다.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응, 알았어. 서윤이 나가고 정민은 혼자 집에 남았다. 서연도 있었다. 정민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려고 했다. 하지만 서연이 불렀다. 제부, 잠깐만요. 정민은 멈춰섰다.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시켜줄게요. 아니요, 저는. 제발요. 계속 피하면 동생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서연의 말이 맞았다. 정민은 마지못해 거실로 나왔다. 서연이 치킨을 시켰다.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제부, 저한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에요. 어젯밤 일은 진짜 실수였어요. 제 잘못이에요.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제부를 방에 데려다 주고 제가 옆에 누웠어요. 제부가 저를 서윤이인 줄 알고. 정민은 듣고 싶지 않았다. 그만 얘기해요. 미안해요. 진짜로.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민은 당황했다. 저도 요즘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잠깐 동생이 부러웠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동생은 좋은 남편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저는 혼자잖아요. 정민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처형. 제부, 저 좀 안아줄래요? 딱 한 번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왜요? 이미 한 번 벌어졌는데. 서연이 일어나 정민에게 다가왔다. 정민도 일어나 뒤로 물러났다. 처형, 이러지 마세요. 제부도 원하잖아요. 저 알아요. 아니에요. 하지만 정민의 마음 한편에서는 흔들림이 있었다. 서연은 서윤과 똑같이 생겼다. 목소리만 다를 뿐. 외모는 완벽히 같았다. 정민은 혼란스러웠다. 서연이 정민에게 바짝 다가왔다. 한 번만 더요. 서연이 정민을 끌어안았다. 정민은 밀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의 체온이 느껴졌다. 서윤과 똑같은 향기. 정민의 이성이 흔들렸다. 안 돼요. 정민이 겨우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서연은 정민의 귀에 속삭였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정민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 핸드폰 놓고 갔어. 서윤의 목소리였다. 정민과 서연은 깜짝 놀라 떨어졌다. 서윤이 거실로 들어왔다. 치킨 시켰어요? 서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응, 제부랑 같이 먹으려고. 서연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나도 한 조각만 먹고 갈게. 서윤이 치킨을 집어먹었다. 정민은 가슴이 쿵쿵거렸다. 방금 전 상황이 서윤에게 들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자, 나 갈게. 늦겠다. 서윤이 핸드폰을 챙기고 다시 나갔다. 문이 닫히고 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제부, 괜찮아요? 서연이 다가왔다. 제발 그만해요. 정민이 간신히 말했다. 저도 놀랐어요. 서연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아무런 긴장감이 없었다.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다. 저 방에 들어갈게요. 정민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다. 머리가 복잡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지.
정민은 자신이 무서워졌다. 서연을 밀어내지 못한 자신이, 흔들린 자신이. 정민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며칠 후, 정민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집에 가기 싫었다. 서연이 있는 집에 가기 싫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제부, 집에 언제 와요? 기다릴게요. 정민은 문자를 지웠다. 하지만 몇 분 후 또 문자가 왔다. 오늘 서윤이 야근이래요. 우리 둘뿐이에요. 정민은 핸드폰을 던졌다. 이럴 수가 없었다. 서연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정민은 회사 소파에서 잠을 잤다. 집에 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윤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 어디 있어요? 어젯밤에 안 들어왔어요? 아,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그냥 잤어. 왜 말 안 했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 너무 피곤해서 연락도 못했어. 얼른 집에 와요. 아침 차려놨어요. 정민은 한숨을 쉬었다. 집에 가야 했다. 회사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옷을 털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얼굴은 헬쑥했다. 정민은 거울을 외면했다. 집에 도착하니 서윤이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와요. 씻고 밥 먹어요. 서연도 식탁에 앉아 있었다. 제부, 어젯밤에 회사에서 주무셨어요? 서연이 웃으며 물었다.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씻고 나와 밥을 먹었다. 서윤은 계속 정민을 챙겼다. 많이 피곤하죠? 오늘은 푹 쉬어요. 응, 정민은 고개만 끄덕였다. 식사 후 서윤이 설거지를 하러 갔다. 서연이 정민에게 다가왔다. 제부, 왜 어젯밤에 안 들어왔어요? 바빴어요. 저 때문이에요? 정민은 서연을 쳐다봤다. 서연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다. 처형, 제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서윤이 알면. 알면 어떻게 돼요? 서연이 웃었다. 동생이 상처받죠. 제부도 곤란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비밀로 하자는 거예요. 서연이 정민의 손을 잡았다. 정민은 손을 뿌리쳤다. 저는 서윤이 말고는 관심 없어요. 거짓말. 서연이 속삭였다. 그날 밤, 제부도 저를 원했어요. 정민은 반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기억은 없지만 분명 뭔가 있었다. 그만 괴롭히세요.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서연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제부도 저를 원했어요. 정민은 이불을 뒤집었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서연을 내쫓을 수도 없었다. 서윤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정민은 갇혀버렸다. 그리고 서연은 점점 대담해졌다. 정민이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서윤이 안 보는 곳에서 정민의 손을 슬쩍 만졌다. 정민은 피했지만 서연은 계속 다가왔다. 어느 날 밤, 서윤이 먼저 잠들었다. 정민은 물을 마시러 나왔다. 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제부, 물 마시러 왔어요? 네, 정민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마시고 돌아가려는데 서연이 불렀다. 제부, 우리 이제 그만 싸워요. 싸운 적 없어요. 피하잖아요. 계속.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사이가 나쁘면 서연이 일어나 정민에게 다가왔다. 그냥 친하게 지내요. 예전 처형과 제부 사이처럼. 좋아요. 그럼 악수해요. 서연이 손을 내밀었다. 정민은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하면 이상해 보일 것 같았다. 정민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서연이 정민을 끌어당겼다. 정민은 균형을 잃고 서연에게 부딪혔다. 서연이 정민을 껴안았다. 처형, 정민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놓아주지 않았다. 한 번만 더요. 제발. 안 돼요. 정민은 서연을 밀어냈다. 서연이 소파에 넘어졌다. 제부, 저는 서윤이만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서윤이 언니예요. 정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서연은 소파에 앉은 채 정민을 올려다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서윤이 언니니까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한테는 중요해요. 정민은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서윤이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평화로운 얼굴. 정민은 서윤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정민은 속으로 사과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정민은 몰랐다. 서연이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정민은 서연을 최대한 피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다. 서윤은 걱정했다. 당신 요즘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건강 챙겨요. 제발. 서윤의 따뜻한 말이 정민을 더 괴롭게 했다. 어느 토요일, 정민은 회사에 있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정민은 컴퓨터 앞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서연이 있는 집에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민은 받았다. 여보세요? 제부, 저예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어떻게 제 번호를? 동생 핸드폰에서 봤어요. 정민은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요. 안 돼요. 제발요.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어요. 저 오늘 이사 가요. 정민은 놀랐다. 이사요? 네, 더 이상 동생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민은 안도했다. 잘 생각하셨어요. 그 전에 제부 한번 보고 싶어요. 처형. 딱 한 번만요. 커피 한 잔만 해요. 정민은 고민했다. 마지막이라면 만나서 확실히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역 앞 카페요. 1시간 후에. 전화가 끊겼다. 정민은 회사를 나섰다. 역 앞 카페는 한산했다. 서연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민은 다가가 앉았다. 오셨네요. 네. 뭐 마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서연이 주문하러 갔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평범한 일상. 정민도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서연이 커피를 들고 왔다. 여기요. 고맙습니다. 둘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부, 저 정말 이사 가요. 잘하는 일이에요. 동생한테 미안해서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제부한테 미안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오버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외롭고 힘들어서, 동생이 부러워서, 그래서. 정민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저도 사람 만나려고 노력할게요. 이제. 그게 좋겠어요. 제부도 동생 잘 챙겨줘요. 당연하죠. 서연이 커피를 다 마셨다. 그럼 저 일어날게요. 벌써요? 네, 이사 짐 싸야 해서. 서연이 일어섰다. 정민도 일어났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제부, 서연이 정민을 똑바로 쳐다봤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해줘요. 뭔데요? 포옹 한 번만요. 정민은 망설였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발. 정민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정민을 껴안았다. 정민은 서 있기만 했다. 고마웠어요, 제부. 서연이 속삭였다. 그리고 정민에게서 떨어졌다. 안녕히 계세요. 서연이 카페를 나갔다. 정민은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제 끝이다 생각했다. 정민은 안도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날 밤, 정민은 집에 돌아갔다. 서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언니 이사 갔어요. 네, 들었어요. 갑자기 왜 그랬대요? 일 때문인가 봐요. 서윤은 아쉬워했다. 더 있다 가도 되는데.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행이었다. 며칠 후, 정민은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담배를 사려고. 평소에는 피우지 않았지만 요즘 스트레스가 심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정민을 불렀다. 제부, 돌아보니 서연이었다. 처형. 우연이네요. 서연이 웃었다.
여기서 뭐 해요? 저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정민은 놀랐다. 여기요? 네, 회사도 이쪽이거든요. 정민은 불편했다. 그렇군요. 제부는 퇴근하는 길이에요. 네. 저도 집 가는 길인데 같이 가요. 아니요, 전 조금만요. 무서워서요. 밤길이. 정민은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둘은 나란히 걸었다. 새 집은 어때요? 좋아요. 작지만 아늑해요. 다행이네요. 제부, 한번 구경 올래요? 아니요, 됐어요. 왜요? 그냥 잠깐만요. 서연이 정민의 팔을 잡았다. 잠깐만 커피 한잔 하고 가요. 처형, 저 집에 가야 해요. 금방이에요. 서연이 정민을 끌었다. 정민은 저항할 수 없었다. 서연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들어와요. 정민은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안에 들어와 있었다. 앉아요. 커피 탈게요. 서연이 부엌으로 갔다. 정민은 소파에 앉았다. 마음이 불편했다. 빨리 나가고 싶었다. 서연이 커피를 들고 왔다. 여기요. 고맙습니다. 정민은 커피를 받아 마셨다. 빨리 마시고 나가려고 했다. 제부, 서연이 정민 옆에 앉았다. 너무 가까웠다. 정민은 옆으로 비켰다. 처형, 저 이제 가볼게요. 벌써요? 네, 서윤이 기다려요. 조금만 더 있어요. 서연이 정민의 손을 잡았다. 처형, 제부, 저 아직도 제부 생각해요. 정민은 손을 빼려고 했다. 하지만 서연이 놓아주지 않았다. 그만해요. 싫어요. 서연이 정민에게 바짝 다가왔다. 처형,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서연이 정민의 얼굴에 손을 댔다. 정민은 몸을 뒤로 뺐다. 전화 갈게요. 정민이 일어섰다. 서연도 일어섰다. 제부,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안 돼요. 정민은 현관으로 향했다. 서연이 정민의 팔을 잡았다. 제발요. 놓아요. 제부도 원하잖아요. 저 알아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정민의 마음 한편에서는 흔들림이 있었다. 서연은 서윤과 똑같이 생겼다. 그 사실이 정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한 번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서연이 정민에게 입을 맞췄다. 정민은 밀어내야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의 향기, 서윤과 똑같은 향기. 정민의 이성이 무너졌다. 그날 밤, 정민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집에 돌아온 것은 새벽이었다. 서윤은 잠들어 있었다. 정민은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정민은 스스로가 역겨웠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서윤을 배신할 수 있지? 정민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민과 서연은 계속 만났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서연의 집에서, 때로는 모텔에서. 정민은 자신을 멈출 수 없었다. 서연도 멈추지 않았다. 둘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서윤은 아무것도 몰랐다. 2달이 지났다. 정민은 점점 변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핸드폰을 항상 조심스럽게 다뤘다. 서윤과 대화도 줄어들었다. 서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아요? 응.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래도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정민의 대답은 무뚝뚝했다. 서윤은 서운했다. 예전에 따뜻한 남편이 아니었다. 어느 날 서윤은 정민의 셔츠에서 낯선 향기를 맡았다. 여자 향수 냄새.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다. 여보, 이 향수 냄새 뭐예요? 응? 무슨 냄새? 여자 향수 냄새 나는데요. 정민은 당황했다. 아, 회사 동료가 옆에 있었나 봐. 그래요? 서윤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며칠 후 서윤은 정민의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다. 모텔 영수증이었다. 날짜를 확인하니 일주일 전이었다. 서윤은 손이 떨렸다. 왜 정민이 모텔에 갔을까? 혼자 간 건 아닐 것이다. 서윤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정민에게 물었다.
여보, 지난주 수요일에 뭐 했어요? 수요일 회사에 있었지. 야근했어요? 응, 늦게까지. 정민은 거짓말을 했다. 서유는 확신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서유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남편을 미행해달라고. 탐정은 일주일 동안 정민을 따라다녔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들을 찍었다. 정민이 한 여자와 카페에 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그리고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서유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봤다. 얼굴이 낯익었다. 자세히 보니 언니 서연이었다. 서유는 믿을 수 없었다. 사진을 다시 봤다. 분명 서연이었다. 서유는 무너졌다. 남편과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언니가. 서유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서유는 울었다. 하지만 금방 눈물을 닦았다.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다. 서유는 정민의 핸드폰을 확인하기로 했다. 어느 날 정민이 샤워하는 동안 서유는 정민의 핸드폰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서윤의 생일이었다. 아이러니했다. 서유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서연과의 대화가 있었다. 오늘 봐요. 보고 싶어요. 조심해요. 서윤이 눈치챌까봐. 이번엔 진짜 조심해야 해. 어제처럼 들킬 뻔했어. 서유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손이 떨렸다. 서유는 대화를 캡처했다. 모든 대화를 저장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정민이 나왔다. 뭐해? 아무것도 안 해요. 서유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정민은 의심하지 않았다. 서유는 며칠 동안 증거를 모았다. 사진, 메시지, 영수증, 통화 녹음. 모든 것을 파일로 정리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하고 싶어요. 증거가 충분하신가요? 서유는 파일을 건넸다. 변호사는 파일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최대한 받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유는 차분했다. 눈물은 이미 다 흘렸다. 이제는 분노만 남았다. 그리고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서유는 명절을 이용하기로 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민의 부모님과 친척들이 모이는 날. 서유는 그날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명절 일주일 전, 서유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정민에게 다정하게 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정민은 안심했다. 서윤이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착착 준비하고 있었다. 서윤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 특별한 발표가 있을 거예요. 무슨 발표? 그냥 가족 모두 모였으면 해서요. 그래, 알았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연락했다. 다들 모이기로 했다. 서윤은 프로젝터도 준비했다. 증거 파일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추석 당일이 되었다. 정민의 부모님 댁에 친척들이 모였다. 정민의 부모님, 남동생 부부, 고모, 삼촌까지 총 15명이 모였다. 서윤도 참석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서윤아, 오랜만이다. 정민은 불안했다. 서윤의 미소가 어딘가 이상했다.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다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를 먹을 때였다. 서윤이 일어났다. 다들 잠깐만 주목해주세요. 모두가 서윤을 쳐다봤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윤은 노트북을 꺼냈다. 프로젝터를 켰다. 벽에 화면이 나타났다. 정민은 가슴이 철렁했다. 이게 뭐야? 보시면 알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화면에 사진이 나타났다. 정민과 서연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저 여자가 누구야? 서윤이 언니 아니야? 다음 사진. 정민과 서연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정민은 얼어붙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윤은 계속 사진을 넘겼다. 카페에서 키스하는 사진. 차 안에서 포옹하는 사진.
그리고 메시지 캡처. 정민과 서연의 대화가 화면에 떴다. 오늘 보고 싶어. 나도. 서윤이 모르게 조심해. 이번엔 들킬 뻔했어. 진짜 조심하자. 친척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고모가 정민에게 소리쳤다. 정민아, 이게 사실이야? 정민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서윤이 말했다. 사실이에요. 제 남편과 제 언니가 제 뒤에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정민의 아버지가 정민을 때렸다. 이 새끼가! 정민은 맞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서윤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서윤아, 시어머니가 서윤에게 다가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서윤은 시어머니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정민을 쳐다봤다. 당신과는 이제 끝이에요. 정민은 무너졌다. 서윤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될 것 같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제 언니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이제 당신 인생에서 저는 없어요. 영원히. 서윤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친척들의 비난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서윤은 울면서도 웃었다. 이제 자유였다. 거짓된 사랑에서 벗어났다. 서윤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명절이 끝난 후 정민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친척들은 정민을 외면했다. 부모님은 정민과 말도 하지 않았다.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다. 동료들이 정민을 수군거렸다. 서영이랑 바람났대. 진짜 쓰레기네. 정민은 회사를 다니기 힘들어졌다. 상사도 정민을 곱게 보지 않았다. 정민 씨, 이미지 관리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였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서윤은 서연에게 연락을 끊었다. 부모님도 서연을 외면했다. 너 같은 딸은 없다. 어머니가 말했다. 서연은 혼자가 되었다. 정민에게 연락했지만 정민도 받지 않았다. 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며칠 후 서윤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혼 소송 일정이 잡혔다. 정민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승산이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법정에 선 날 정민은 초라했다. 서윤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증거를 검토했다. 사진, 메시지, 녹음 파일. 모든 것이 정민에게 불리했다. 피고는 원고의 친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이 명확합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위자료 청구도 타당합니다. 정민의 변호사가 항변했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 용서될 길이 아닙니다. 서윤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배신뿐 아니라 가족의 배신까지 당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정민은 숨을 죽였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정민은 무너졌다. 5천만 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또한 피고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80%를 원고에게 분할하시오. 정민은 모든 것을 잃었다. 집, 재산,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법정을 나서는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곧게 선 어깨, 당당한 걸음걸이. 서윤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 보였다. 정민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버렸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정민은 법정 계단에 주저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하지만 정민은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자업자득이었다. 한편 서연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서윤은 서연도 고소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다.
서연 역시 패소했다.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연은 집을 팔아야 했다. 모든 것을 잃고 원룸으로 이사했다. 일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소문이 퍼져서였다. 동생 남편이랑 바람났대. 진짜 추악하네. 서연은 고립되었다. 친구들도 등을 돌렸다. 가족도 없었다. 서연은 매일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왜 동생을 배신했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저지른 일이었다. 서연은 하루하루 버텼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정민도 마찬가지였다.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무실에 취직했다. 월급은 절반으로 줄었다. 위자료를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다. 너 때문에 우리까지 뭐라고 듣는다. 정민은 혼자가 되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초라했다. 살이 빠지고 눈빛은 흐려졌다. 예전의 정민은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만 남았다. 어느 날 정민은 서윤의 SNS를 들어가 봤다. 서윤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여행 사진, 친구들과의 모임, 새로운 프로젝트. 서윤은 행복해 보였다. 정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서윤은 새 출발을 한 것이다. 자신은 과거에 갇혀 있었지만 정민은 SNS를 껐다. 더 이상 서윤을 볼 자격이 없었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울한 날씨였다. 정민의 마음도 그랬다. 1년이 지났다. 서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이혼 후 받은 위자료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사업은 잘 되었다. 서윤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고 있었고 의뢰가 계속 들어왔다. 직원도 3명이나 고용했다. 서윤은 바빴지만 행복했다. 일에 집중하며 상처를 치유했다. 친구들도 서윤을 많이 도와주었다. 서윤아, 진짜 멋있어. 혼자서도 이렇게 잘하잖아. 고마워. 너희 덕분이야. 서윤은 친구들과 자주 만났다.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녔다. 예전에는 정민 눈치를 보느라 못했던 것들이었다. 이제는 자유로웠다. 서윤은 자신을 되찾았다. 어느 날 서윤은 대학교 동창회에 갔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많았다. 서윤아, 오랜만이다. 그러게, 얼마만이야.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곳에서 서윤은 옛 선배를 만났다. 대학 때 디자인 동아리 선배였던 민수였다. 서윤아, 너 사업한다며? 소문 들었어? 네, 작은 스튜디오 하나 차렸어요. 대단하다. 나도 회사 다니는데 우리 회사에서 디자인 의뢰 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대학 때부터 서윤을 잘 챙겨줬다. 둘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업무 이야기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했다. 민수는 서윤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 힘들었겠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멋있어. 그렇게 극복한 거. 극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민수는 서윤을 존경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이 갔다. 민수도 이혼한 상태였다. 아이는 없었고 혼자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몇 달 후 민수가 서윤에게 고백했다. 서윤아, 나 너 좋아해. 천천히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서윤은 망설였다. 아직 사랑할 준비가 됐는지 확신이 없었다. 선배, 저 아직... 괜찮아. 천천히 가자. 급하지 않아. 민수는 서윤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어 주었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했다. 서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민수는 정민과 달랐다. 진실했고 따뜻했고 배려심이 깊었다. 서윤은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번에는 진짜 사랑이었다. 반면 정민의 삶은 여전히 바닥이었다. 위자료를 갚느라 허덕였다. 월급의 대부분이 빚 갚는 데 들어갔다. 친구도 없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겼다. 정민은 완전히 고립됐다. 어느 날 정민은 우연히 서윤을 봤다. 카페에서였다. 서윤은 한 남자와 함께 있었다. 둘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서윤의 얼굴은 밝았다. 행복해 보였다. 정민은 가슴이 아팠다. 저 웃음은 자신이 빼앗은 것이었다.
하지만 서유는 다시 찾은 것이다. 정민 없이도. 정민은 카페를 나왔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자신의 잘못이 너무 명확했다. 정민은 한강을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정민은 생각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날 밤 서연을 밀어냈을 텐데, 술을 마시지 않았을 텐데, 서윤만 바라봤을 텐데. 하지만 인생은 되돌릴 수 없었다. 저지른 일은 책임져야 했다. 정민은 그렇게 살아갔다.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서연도 비슷했다. 서연은 지방으로 내려갔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작은 도시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며 근근히 살았다. 예전의 화려한 삶은 사라졌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자유롭게 살던 시절은 끝났다. 서연도 매일 후회했다. 동생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서유는 서연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 서연은 혼자 눈물 흘렸다.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다. 자업자득이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서유는 민수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다. 친구들과 동료들이 축하해줬다. 서유는 행복했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민수는 서윤을 소중히 여겼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했고 행동으로 보여줬다. 서유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과거는 과거였다. 이제는 미래만 보면 됐다. 어느 날 서유는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었다. 직원이 들어왔다. 대표님, 누가 찾아왔는데요. 누구? 정민이라는 분이요. 서유는 펜을 멈췄다. 정민.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다. 안 만날 거예요. 돌려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나갔다. 서유는 창밖을 바라봤다. 정민이 왜 왔을까? 용서를 빌러온 걸까? 서유는 관심 없었다. 용서할 생각도 없었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서유는 다시 일에 집중했다. 정민은 서윤의 스튜디오 앞에서 쫓겨났다. 정민은 예상했다. 서윤이 만나줄 리 없다는 걸. 정민은 그냥 돌아갔다. 할 말도 없었다. 미안하다고 말한들 뭐가 달라질까? 정민은 버스를 탔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하지만 서윤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게 정민이 받아야 할 벌이었다. 서윤은 그날 저녁 민수와 외식을 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민수가 물었다. 아니, 별일 없었어. 서윤은 웃었다. 정민이 온 것은 말하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서윤의 인생에서 정민은 없었다. 완전히 지워졌다. 서윤은 민수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둘은 행복하게 웃었다. 서윤은 깨달았다. 진실을 선택한 순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것을. 배신당했지만 이겨냈다. 혼자서도 잘 살아갔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찾았다. 서윤은 승리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지만 욕망 앞에서는 그 말도 무너졌다. 하지만 진실을 선택한 순간 서윤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게 서윤의 복수였다.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이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실화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자극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